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매년 열척 안팎의 선박 건조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 군산 수출의 20% 담당, 전북 제조업의 12.3% 차지. 이렇게 화려했던 실적을 뒤로한 채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당시 일터를 잃은 직원의 수만 5천 명, 가족까지 2만 명이 생계 위기에 내몰렸고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그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흘러 재가동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군산에 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조민호 전북본부장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밝고 희망적인 주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확정이 됐는데요. 신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사실 네. 제1호 공약으로 네. 내세우셨던 만큼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뿐만 아니라 군산에 묵은 현안들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시민들이 원했던 과제가 군산 조선소 재가동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명신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군산 일자리 안착 문제, 그리고 또 군산에서 서울까지 KTX가 언제쯤 우리는 갈 수 있냐는 문제, 그렇게 하고 전북대 병원, 군산 병원을 언제 짓느냐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군산 고속도로 터미널을 비롯한 터미널 현대화 문제는 언제 해결될 거냐 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였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우선 재가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 많이 좋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재가동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 주시고 산업통상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그리고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현대중공업 측이 함께해서요.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기쁨을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 물꼬를 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4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시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 시민들 반응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 내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처음에 이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셨죠. 예. 과연 될까? 선거용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비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너무 고마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접 전화를 통해서 격려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지역 현수막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반가운 반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이런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던 군산 시내 곳곳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세계 1위 국가인데 이와 관련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조 본부장님께서도 이 전북분원 군산에 계신데 가동 소식 접하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요? 네, 먼저 기존 사내 협력사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다소 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세계 최고의 조선 시설을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수주 절벽과 같은 조선업 장기 불황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었죠. 하지만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 국면을 맞으면서 조금 기대감이 커졌고 결국 이렇게 재가동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앞으로 그러면 전북의 조선산업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현대중공업, 그동안의 전북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런 현대중공업의 이런 위기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형 특수형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중공업이 다시 이제 가동되게 됨으로써 그런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인력이 들어와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 포항 속에 지난 2010년에 문을 연 군산조선소. 당시로서는 초대형 조선소 탄생이다 해서 그 위용이 참 대단했었는데요.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었죠, 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군산의 산업이라고 하는 게 군산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북 경제에 함께 영향을 미치죠. 군산 조선소가 문을 닫고 바로 그 이듬해에 GM까지 철수하면서 군산 경제의 산업이 거의 초토화됐던 거죠. 예.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그 후폭풍으로 인구 유출까지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 위기까지 겹쳤던 삼중고를 겪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군산 내에서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전북 경제까지 크게 영향을 줘서 전라북도 경제 지표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어쨌든 그 명신의 군산 일자리 안착 이런 문제들이 군산 경제에 훈풍을 불어일으키고 전북 경제에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덧붙여서 조금 궁금한 점이요. 그렇다면 사실 가동 중단을 하기 전에 군산조선소의 모습은 어땠나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연 매출 규모가 평균 한 1조 원이 됐고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그리고 고용 인력이 사내, 하청, 직접 고용, 그리고 외부 협력 합치면 5천여 명이 일했으니까 그 가족을 생각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했고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많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거에 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 군산 시민들의 상실감이 엄청 컸던 거죠. 네. 안간힘을 쓴 끝에 유치했던 군산조선소. 그러나 그 영광은 참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마지막 주문 선박 진수를 끝으로 7월 1일에 조선소 운영이 중단된 건데요. 지역 협력 업체들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 잠깐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본부장님 당시 협력 업체들 상황은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당시 산 내외로 많은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약 한 80여 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약 산해 협력업체가 1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14개의 사외 협력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제 군산조선 재가동으로 인해서 몇몇 산해 협력업체와 그다음에 사외 협력업체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좀 지속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군산의 어떤 이런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산업위기지역 연장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들은 연쇄 도산하고 또 사람들이 떠나면서 부동산과 상가 등의 빈집은 셀 수조차 없었던 어떤 최악의 5년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당시 가동 중단에 확고한 입장이었던 현대중공업이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에 오늘의 성과가 좀 꿈은 아닐까, 믿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군산조선소 재가동 확약을 받기까지 어떤 노력,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좀 있겠죠? 네. 실제 이제 제가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재가동을 총선 공약으로 1호 공약으로 걸었을 때 특히 거기다 의원직까지 건다고 했을 때 저희 참모도 다 반대를 했죠.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란 공간, 정치권 공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실제 의원이 맘먹고 집중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좀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참모들 반대도 불구하고 진짜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된 이후에 그때부터 고민이 된 겁니다, 이제. 현대중공업 측을 압박을 해서 좀 이게 재가동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설득을 통해서 재가동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만약에 압박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해양과의 합병 문제였거든요. 근데 2위에 가서 내가 시위를 해야 되는 거냐 반대한다고 하면서 또는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다가 울산군역 앞에다 텐트 치고 농성하면서 울산에서 서울 국회까지 출퇴근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고민했었어 실제.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압박을 통해서 기업이 재가동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도와줬을 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 설득을 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 방침을 쓰자마자 맨 처음 시작한 게 이제 현대중공업 측의 최고 의사결정자가 누구냐라는 걸 좀 알아봤던 거고요. 물론 이제 건호갑 뭐 그룹 회장도 계시긴 하지만 실제 그룹의 그 당시 사장이었던 가사면 사장이 주요하게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분께서. 또 이제 현대중공업 정몽준 전 회장님이죠.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죠. 예. 그분의 아드님을 만나서 한번 설득해 볼까 해서 또 그분을 통해서 좀 접근 루트를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사면 현 부회장께서 그룹 내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뵙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여 차례 만난 것 같아요. 만나서 쭉 말씀을 나눴고, 처음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사실 1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한 50분 정도는 우리 현대중공업의 가사면 부회장이 말씀하시면서 제가동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조선업 현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셨고요. 또 그런 과정에 사실은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매각을 주로 검토했습니다. 실제 미래산업인 수소생산단지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과 아주 밀접하게 실제 매각 금액까지도 논의하면서 실제 매각의 방향으로 쭉 논의를 해왔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매각도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이유는 결국은 우리 산업이 미래산업을 제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조선업이 군산에서 안착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뭐 수생산단지랄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런 협상 과정에도 좀 제가 그 매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어쩌면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셨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실제 거의 성사 단계에 갔었는데 다른 외부 변수 때문에 결국은 8월 중순경에 최종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이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가사면 부회장을 다시 만나서 이제 매각은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결국은 재가동밖에 답이 없는데 현대중공업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말씀도 이제 저희들 입장도 매각은 이제 보류하고 그리고 실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필요성도 있어서 재가동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보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이 합병 문제가 이후에 승인이 남아있고 또 노조의 설득이 남아있고 또 울산 지역 사회의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좀 확정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는 시기에 좀 하자고 비공개를 요청하셨죠. 보완 요구를 해서 뭐 그때부터 뭐 꾹꾹 참고 하고 싶은 건 많았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올해 그래도 2월 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그 자리에 또 우리 대통령이 직접 오신다고 하니까 전 너무 감사했죠. 네. 참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된 게 참 좋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군산조선소 시설 개선 그리고 보수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전북의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다 이런 기대가 큰데요. 관련 뉴스 영상 보고 나서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산해협력업체가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 톤가량의 선박 블록을 생산합니다. 또 LNG와 LPG 탱크, 의장 등 점진적인 물량 확대를 통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약 750명의 인력을 모아 연간 1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블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군산조선소에서 만든 블록은 울산으로 운송되는데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3년간 해상 운송비의 60%를 지원합니다. 10만 톤을 기준으로 연간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임 후 네 번째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등 군산 경제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인력 확보입니다. 지난 2017년 가동 중단으로 군산의 조선 관련 업체와 노동자는 86곳 5,200여 명에서 지금은 15곳 3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간 빚으로 버텨온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가 다시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필요합니다. 장비라든지 이런 점검도 해야 되고 보안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금융, 그다음에 이자도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이자도 연장을 같이 해주시면은 다시는 군산조선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형 선박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네, 완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는 일단 연간 10만 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우선 이 선박 블록이 무엇이고 이걸 생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박 블럭이라는 건 과거에는 이제 선박 공법을 저희가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과거에는 선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조선소의 암벽에 붙여놓고 이제 의장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선박의 건조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연구한 공법이 블럭 공법인데, 예. 쉽게 설명드리면 철제 부품을 용접을 해서 하나의 블럭을 만들고 그 블럭을 또 붙이면 이제 메가 블럭이 되고 그 메가 블럭이 다시 또 붙여서 하나의 큰 선박이 되는 그런 공법을 저희가 블럭 공법이라 하고, 쉽게 설명드린다면 레고 블럭 만들듯이 예. 그렇게 선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장에서 이렇게 조달을 해서 그 선박 블록들을 붙여서 선박을 건조시킨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메가 블럭들의 조각들을 붙여서 큰 선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작업을 왜 군산에서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 블럭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에 있습니다. 이런 군산조선소가 신조선을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블럭을 먼저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블럭을 군산에서 생산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LNG, 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도 생산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들려오던데, 그러면 일반 선박 블록과 이 LNG, 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은 조금 다른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면도 있는 건가요? 이제 다른 공정의 큰 공정의 차이는 이제 용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용접 기술. 기존에 이제 일반 블럭을 용접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LNG나 LPG 선박의 어떤 기밀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박의 어떤 그 용접 기술이 좀 다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그렇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무래도 뭐 인력 고용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의 네. 이점이 될 텐데요.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실제 과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선박 신조를 직접 할 경우에는요, 그때 평균 매출 한 1조 원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 10만 톤 규모의 그 메가블럭을 생산하게 되면 이게 그 매출 규모가 한 3,500억 정도에서 4천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단순 비교만 해도 호황기에 한 30-40% 정도가 1차 회복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인력도 최근까지 그전에는 한 5천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직접 고용이 한 1,000명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직접 고용이 현대중공업 측에서. 근데 이번에 어쨌든 또 재가동하게 되면 네. 직접 고용 플러스 사내 하청 그리고 외부 하청까지 합친다면 그래도 한 1,000여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을 하는 과정에 또 추가로 지역에 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인력들도 공급될 거고, 그래서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초호황기만큼 안 되겠지만 지금을 출발해서 서서히 좀 회복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완성품이 아니라 선박 블록만 하게 되니 이건 뭐 반쪽짜리 재가동이다, 이런 말과 더불어서 이 협약서에도 향후에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공장을 가동한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약속이 빠져 있어서 조금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 한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요. 실제 우리가 보통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경우들도
문을 닫았다 다시 열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쨌든 청소도 새로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되고 또 주방에서 일할 분 또는 가게에서 일할 분들, 홀에서 일할 분들을 다 고용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실제 시간이 걸리죠. 그것도 아마 한두 달 걸릴걸요? 근데 1조 4천억이 투자한 대형 공장에 이걸 그래도 한 5년 가까이 쉬었다가 다시 재가동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바로 배를 만들려고 해도 배를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죠? 우선 첫 번째는 고용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함께 뒷받침해줄 만한 협력업체가 구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메가블럭, 대형 블럭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협력업체를 복원하고 고용 인력들을 확보하면서 단계별로 확장시켜 나가겠다, 볼륨을 키워 나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현대중공업 측의 생각인 거고요. 그 준비를 잘 해나가면 그때 발표했던 것처럼 단지 메가블록 생산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단계에서는 LNG 추진선에 그 LNG를 보관하는, 저장하는 이런 공간, 이런 탱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배를 이제 울사에서 엔진만 탑재해서 군산을 가져와서 배도 의장이 필요하잖아요. 안에 인테리어가 필요한 거죠. 예. 이것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신주까지 가는. 그래서 장기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는 철수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현대중공업 입장이고요. 그 대원칙에 이번에 협약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어쨌든 대통령께 오셔서 보증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잘 될 거라 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준비 단계고 완충 역할이 조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이제 기업 입장이나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군산조선소 가동을 좀 그 역할을 좀 다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조선업 위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 재가동이 가능하게 된 건 10년 만에 슈퍼사이클, 즉 초호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또다시 산업이 어려워질 경우에 군산조선소 또 같은 과정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닌가. 네. 군산조선소부터 또 다시 문을 닫게 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네,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현대조선소가 지금 재가동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수주가 이제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수주 잔량이 약 한 2년 6개월분의 수주 잔량이 지금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신영대 의원님,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군산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실 오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노력 때문에 저희가 재가동을 앞당길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이제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예. 전라북도는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좀 중소 중견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지만 특수 목적성 선진화 단지라는 그런 에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5천여 규모의 에타 사업인데 특수 목적성, 즉 저희가 이제 군 함정이나 그다음에 해경 함정, 그다음에 관공성들의 어떤 성능 개량이라든지 함정의 어떤 그 친환경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의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어쨌든 협약서의 주요 내용이 그거잖아요. 완전하고 지속적인 가동을 예.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 현대중공업 재가동을 위해서 현대중공업 측과 논의를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들어오면 시작하면 다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했죠. 사탕을 아이한테 아예 안 주는 게 낫죠. 줬다 뺐으면 애가 더 화나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크게 들어왔다가 또 어뢰 좀 빠지는 구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제 들어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기본으로 해서 점차 볼륨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재가동을 준비하자는 논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네. 또 그런 과정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정 정도의 인력 고용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걸 기본 전제를 깔고서 논의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이제 재가동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제안도 실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의원님 정말 그러시면
저희 그 대형 크레인 조립 공장이라도 군산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첫 이제 말씀이 예. 고용 몇 명입니까? 고용은 1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는 재가동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지금 넣었다가 빼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는 절대 안 할 거고요. 점차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좀 회사 이익이 닥쳐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어. 또 2단계 올려놨을 때 또 회사 이익이 닥쳐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 군산공장을. 이런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회사의 어떤 군산공장의 캐파를 넓혀 나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중간에 철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요거 현대중공업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거냐? 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예. 알파로 관공선이랄지 해군 함정이랄지 해경의 함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중수 선박 또는 관공선들을 첨단화하거나 또는 친환경 선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인프라를 갖추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 도 용역도 끝냈고요. 이걸 좀 정부의 에타 산업으로 넣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완성되고 난다면 실제 조선 생태계가 일정 정도 안정감을 갖고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산만의 먹거리가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다음 질문도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의 안정은 됩니다만 이번 협약에 이 군산시가 재가동 후 3년간 해상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 포함돼 있잖아요. 사실 네. 이 부분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3년 후에 약속된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행동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군산 시민들이나 네. 지역민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번에 재가동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이요. 환경 저감 장치를 추가로 설치한다랄지 또는 장비를 좀 교체한다랄지 이런 비용으로 1,000억을 투자합니다. 예. 올해 1년 동안 이제 현대중공업이 투자하는 총 비용이 1,000억 정도 투자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3년 동안 매년 30억씩 군산시 30억, 전라북 30억이 지원해서 물류비 지원하는 건데 네. 현재 군산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과 조건들을 일부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났다고 결국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60억씩 3년간 지원 180억 지원하는 건데 180억 지원받고 1,000억 투자한 기업이 나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에도 사실은 군산에서도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비 지원을 현재 10억 정도를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활동 하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지역 경제의 후방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 현재는 물류비 지원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컨테이너 비용 자체 지원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지원을 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예. 기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기업의 성과가 결국은 국가 경제,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이 경제의 효과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좀 시민들께서도 도움이 되게 납득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답이 정해진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산조선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박블록이라든지 물량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선박 건조와 관련한 전 공정을 아우르던 예전의 위상을 점진적으로나마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도 계속 이제 그 군산조선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조선소가 처음 가동될 때도 선박 블록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선박 블록을 시작을 해서 인력과 그 다음에 관련 기반 시설들 그리고 기업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신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똑같은 절차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업 수주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군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조선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정세, 그러니까 즉 러시아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노스트림이라는 어떤 그
가스 라인이 있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과 카타르에서 LNG를 날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LNG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대 입장에서도 저희 이 군산 조선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저희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2003년도에 저희가 초호황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초호황기가 보통 20년 주기로 저희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이 되는 내년이 이런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선 수주에 관련된 어떤 소식들이 계속 현대에 들어올 거고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군산조선소는 아마 신조까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이 그 신조의 시작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좀 슈퍼사이클이 온 만큼 그 시작에 사실은 군산조선소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과정에 있고 좀 세계 정세가 어지러우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박, 조선업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우려를 좀 한 번에 불식시켜주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네, 단기적인 좀 악재는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수주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마 당연히 그 예전의 위상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실제 아까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 상황 속에서 과거에는 이제 유럽 쪽에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은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희망했던 게 러시아로부터 가스관을 우리가 직접 북한을 통해서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잖아요. 전쟁 나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멈출 수 있겠구나. 가스 공급을 끝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걱정이 돼서 실제 직접 운송 부분도 가스관을 통한 가스 운송도 있지만 실제 선박을 통한 운송이 오히려 좀 안정적이고 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이런 카타르랄지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선박들의 발주가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 상승이 할지 가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조선 쪽에는 오히려 이롭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저도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현재 군산 지역에는 이 상당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경영을 좀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조선소가 재가동된다면요, 본부장님. 이들과도 협력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지금 전북에는 조선 관련 인력들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중단된 이유로 기업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인력도 빠져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현대중공업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인력 양성을 통해서 양질의 인력을 같이 확보하게 되고 또 그런 인력이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안고 있는 어떤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친환경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방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 재가동 굉장히 반갑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소식이었지만요. 울산 지역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선거를 2개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던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봤는데요.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권명호 의원이라는 분인데 저와 같이 상임위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럼 세계 1위 조선업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의원님께서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역 정설에 기대해서 득표를 더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니죠. 실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 이런 거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은 이거 울산이 는 해야 되고 군산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국가를 똘똘 뭉쳐서 도와주고 지원해서 성장시키는 게 정치권의 의무이잖아요. 임무인 거고.
근데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정책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조선업이 더 성장하고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국회에서 충실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원래 울산조선소도 있었고 군산조선소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재가동으로 인해서 뭐 울산의 수요를 좀 뺏어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가미된 네. 그런 얘기들이다. 그럼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가동 확약은 받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1,700여일간 멈춰있던 시설 정비가 걱정인데요. 유예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둔 만큼 이런 부분들 재가동 문제 없겠죠? 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달에 현대중공 내부적으로는 재가동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2023년 내년 1월 재가동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쭉 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실제 개보수의 로드맵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전혀 문제 없이 내년 가동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저희가 비록 이제 2017년도에 철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 약 한 30여 명의 인력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관련된 시설을 계속 개보수하고 유지하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 3월 1일부터 그다음에 내년도 1월 1일 날 정상 가동을 위해서 현대에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현대에서 일정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다 정비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상 가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히려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르게 준비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인력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생산을 맡을 인력 확보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타시도 혹은 다른 산업으로 유출된 인력들이 군산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고 시와 함께 도와 함께 걱정했던 부분이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특히 네.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저희의 이제 숙련된 인력들이 경남, 그다음에 전남, 그리고 평택의 삼성 반도체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런 이제 고급 인력들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선정되는 협력업체들 대표님들의 역할이 좀 매우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이외에 이제 그 기술 인력들은 저희가 다양한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전북도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 임금이나 뭐 처우 개선, 또 노동 환경 개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인력들을 군산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숙련 인력들을 좀 양성시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다면요. 실제 그 2015년, 14년 대비해서요, 조선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총량이 줄었어요. 그때 보니까 2015년도는 18만 9천 명 정도의 인력이 조선업에 종사했는데 예. 지금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8만 명의 조선 인력이 빠져나간 거죠.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반도체 공장 짓는데 공사 현장 인력으로 투입된다든가 해서 다 빠져나가셨죠. 네. 근데 이걸 이제 복구하는 게 이제 우리 조선업에서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수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작년에 제가 예결 소위위원 참여하면서 정부에서도 인력 양성, 조선업 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예산을 보니까 그 경남, 거제에 있으니까 울산, 그 전남, 목포 3호 중공업 때문에 이렇게만 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력 양성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130억 정도 세워놨었어요. 근데 우리 군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군산 인력 양성을 위해서 32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한 16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이런 조선업에 다시 인력 양성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우리 군산에서도 어쨌든 지역에 있는 대학, 뭐 인력개발원 또는 뭐 산학융합교수원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기관의 기관장님도 쭉 만나 뵀는데 적극성을 보이시고 충분히 인력을 모아서 우리 교육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데
저는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연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준비를 통해서 잘 성과를 만들어내고 고급 인력들, 기초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규 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전북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여쭙고 싶거든요. 네. 전북 내부에서 인력 수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앞서 이제 신영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산업부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한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통해 확보해놓고 600명의 전북 목소식을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용보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한 660명의 조선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협력업체들도 그동안 정말 어렵게 버텨왔던 만큼 다방면의 지원 그리고 도움들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불러들일 묘안도 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좀 있나요? 어쨌든 기본은 우리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다시 현대중공업 측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요. 예. 근데 그게 좀 부족할 수 있고 준비가 좀 덜 될 수 있다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협력업체들 군산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업체들 지원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지원 예산들을 확보해 놨어요. 예를 네. 들면 이자 비용을 좀 전라북도 보전해 준다랄지 이런 것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 고용 기업들 또는 중장년 기업들에 의해서 실제 지원 예산들도 확보해 놓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충분히 좀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군산에 와서 활동하고 준비한 데서 도움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거름이 좀 돼 주리라 네, 네. 저도 기대를 해 보겠는데요.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건 간단한 경제 논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선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조선업에 대한 이런 호황이 이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 블럭이 지금 현재 10만 톤을 시작하지만 이 10만 톤이 100만 톤이 되면서 계속 이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이 물량이 늘어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조선소의 미래가 밝으니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네. 다들 몰려들 거다 이런 좀 희망적인 기대감을 좀 내비쳐 주셨는데요. 향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과의 지속적인 협약도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방금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일이기에 이 대화의 물꼬는 계속 트여 있는 거죠? 그럼요. 어쨌든 협약서라고 하는 게 정부의 두 개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고요. 또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가 대통령님이 배석한 가운데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협약서에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할 거라 생각해요. 그 협약서 주요 내용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완전하고 지속성을 담보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어떤 캐파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저도 계속 해야 되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 9월 달에 재가동을 한다고 했을 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이걸 언제까지 좀 더 빠른 시기에 신조 건조까지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한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현대중공업 측의 최고위 임원과 만나가면서 군산조선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 저희가 좀 정치권에 도와줄 일이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또 현대중공업이 군산 경제에, 전북 경제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고 해서 잘 이런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 예, 좀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우선은 협약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해 네. 주셨고요. 또 이 정치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사실은 이제 이 필요하다라는 말보다는 조금 절실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전북만의 특화된 기술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성장 방향을 찾는 게 가능할지. 왜냐하면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중단할 때에도 우리가 1월이라고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 우리나라의 조선업은 각 지역마다 특색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부권은 대형 선박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이 성장하고 있고, 저희 서부권은 중소형 선박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저희만의 어떤 그 산업 분야, 특성화 분야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그다음에 여기 의원님께서 같이 노력해가지고 중소형 선박 고도화 센터를 구축하였고, 그다음에 또 올해 친환경 연료인 메탄, 에탄, 그다음에 바이오 디젤 관련된 엔진이나 기자재를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올해 또 갖추게 됩니다. 이런 시설을 계속 갖추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을 기업과 함께 영위함으로써 저희만의 창의력 있는 어떤 그 산업 분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특수 목적성 선진화 단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열기도 했어요. 우리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이원택 의원님, 전 산자이니까 저하고 세 분, 저를 포함한 3명의 의원이 이제 함께 공동 주최로 특수 목적성 선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토론회도 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현재 용역도 현재 마무리된 상태고 해서 민간 기업인 현대중공업이 실제 조선업이 신조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는 노력, 플러스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새로운 조선업 생태계를 만드는 특수목적 선진화단지, 이게 좀 같이 결합되면 조선업 전반의 어떤 전라북도 조선업 전반, 군산의 조선업 전반의 시너지가 함께 날 거라 생각하고, 또 그것이 안정적인 협력업체 구축에도,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협력 업체들이 지금 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하기 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군산조선소,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빠지고 나니까 협력 업체들 줄도산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뭐 빈집도 많아지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군산만의 먹거리를 찾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현대중공업에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 산업 살려낼 수 있다, 군산 지역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겠죠? 네. 오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지역과 지역민들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 여러모로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마무리 발언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신 의원님 해주시죠. 네, 군산 시민 여러분, 군산 현대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서 정말 걱정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어쨌든 1차 출발을 10만 톤의 대형 블록 생산으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그걸 확대해서 신조 건조까지 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걸 통해서 군산 경제가 다시 회생하고 전북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고요. 그동안 많이 기다려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이 현대중공업 중단과 이제 재가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려하신 분이 아무래도 신 의원님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가운 시작이 쭉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군산 시민들 계속 더 좋은 감정을 갖고 또 이제 또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부장님께도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좀 여기 계신 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뭐 처음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참 의구심이 참 많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연구원은 군산조선소가 이제 재가동 계기로 도내 이제 조선산업의 기반이 더욱 이제 튼튼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형 친환경 선박 기술에 관련된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기업 기술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친환경 선박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핵심 싱크탱크에 계신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20년 전 말묘의 눈물이 군산의 눈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번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조금은 거친 모양새입니다. 얼어붙었던 고용 위기 지역 군산에 찾아온 따뜻한 봄 소식. 이 반가운 소식을 시작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성장시킬 좋은 일들이 날개를 달고 마음껏 펼쳐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